제 내면에는 뭐 착한 마음, 진실한 마음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착해 보이는 사람의 행동을 좀 따라하고 내 안에 우러나오는 것은 없지만 연기라도 해서 흉내라도 내서 착한 행동을 따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이중적이다, 가식적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지기입니다. 오늘은 회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을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회복을 위해 어떻게 우리의 뇌를 변화시켜야 하는지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박 문제가 있는 분이나 그 가족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모두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은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영화 한 편을 잠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많이들 보셨을 수도 있어요. 2025년도 바로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썸네일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짧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재질을 만드는 중견 기업에 다니던 주인공 이병헌이 갑자기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미래의 자기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제거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영화 속에 여러 메시지가 있겠지만 제가 주목하는 메시지는 이것인데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 인류가 서로 협력하면서 거대한 70억의 공동체를 이루며 현재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면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결국에는 기존에 협력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럴지도 모른다. 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될 수 있지만 주인공 이병헌과 같은 생존 또는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주변인을 경쟁자 내지는 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이 영화가 주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영화 전체 메시지 중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어쩔 수가 없다라는 제목이거든요. 주인공 이병헌이 자신의 경쟁자를 제거하면서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과 조건이 되면 나도 이렇게 당신들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영화 속 주인공 이병헌의 이러한 생각과 태도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는요, 원래 상황과 조건 또는 환경의 영향에 취약한 존재입니다. 생물학이나 뇌과학적 측면에서 보자면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졌지 행복이나 절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설계된 것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생존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인간의 뇌는 위험과 위협에 대해서 매우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불안이나 공포, 어떤 결핍 이런 신호에 매우 민감하고요. 손실과 고통을 피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 위험 이런 것과 마주하게 되면 느리게 생각해서 판단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빨리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위험과 공포 상황이나 조건에 마주하게 되면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혹은 본능적으로 즉각 반응부터 합니다. 옳고 그름을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 행동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논리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아니라 감정과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나 자동화된 보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도박 중독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뇌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합니다. 전두엽이 논리적인 판단을 할 겨를도 없이 편도체와 보상 시스템이 작동해서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위기 상황, 위험 상황을 모면하고자 돈을 막 더 빌리고 더 도박을 해서 빚을 갚겠다는 명목으로 도박을 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가 끝나고 나면 뒤늦게 전두엽이 이 상황을 보면서 차분히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런 생각들을 그제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상황을 가족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가족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자녀나 배우자가 사채업자들에게 빚독촉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뇌에서 비상사태가 일어납니다. 상담실이나 병원에서 도와주면 안 된다고 배웠죠. 하지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전두엽이 판단하기에 앞서 편도체가 과도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공포심, 불안감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확장되면서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인간의 뇌는 보상에 취약하거든요. 지금 당장 편한 것을 따라가게 돼 있고요. 지금 당장 불안한 것을 낮추는 것을 선호하고 지금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해주거나 피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생물학을 비롯한 여러 뇌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뇌의 상태는 몇만 년 전 원시 시대의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에 비해서 우리의 환경은 원시 시대와는 너무 크게 달라진 거거든요. 우리의 전두엽은 학습을 통해서 이 시대의 변화 상황을 인식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분석도 하고 판단도 하고 예측도 할 수 있지만 보다 생존에 직결된 편도체를 비롯한 보상 시스템은 이러한 환경의 변화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 이전에 뇌는 지금 당장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하고 불안을 낮추는 쪽으로 반응을 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익숙한 것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도박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단도박을 하고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경향 때문에 그 회복이 어려운 겁니다. 뇌는 여전히 도박을 하는 것이 좀 더 편안하고 익숙하고 불안을 낮추는 것처럼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도박을 성공하지 못하고 중간에 재발하게 될 때 마찬가지로 어쩔 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곁에 있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 문제를 겪는 당사자에 대해서 보호 본능이 발동하거든요. 돌보고 책임지는 것이 불안을 낮추고 익숙한 나머지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인데요. 그래서 가족들이 공동 의존에 빠진 사람처럼 어쩔 수 없이 중독자의 문제를 대신 떠안거나 책임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도박이라는 자극, 도박을 해서 크게 돈을 따는 경험에 따른 또 그 자극, 그 이후 빚이 생기고 빚독촉에 시달리는 그 두려움의 자극, 도박과 관련된 일련의 이런 상황과 조건은요, 인간이 감당하기 버거운 자극입니다. 전두엽이 먼저 개입하기 어려운 종류의 급박한 자극이라고 할 수 있죠.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할 만한 그런 조건과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게 단도박이라는 게 어렵구나 라고 아셔야 됩니다. 중독 문제가 있는 당사자이든 가족이든 인간이라면 원래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특정한 상황과 조건에 매우 취약하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인간의 뇌가 가진 특성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본능에 취약하고 어쩔 수가 없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본능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뇌는요, 경험에 따라서 다시 연결이 됩니다. 앞서 다른 영상에서 다뤘는데요. 우리의 뇌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뇌를 만든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같은 선택을 계속하면, 즉 어떤 습관이 강하게 형성되면 그와 관련된 뇌의 회로망이 강하게 구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습관이 아주 강도 높게 자리를 잡으면요. 우리의 뇌는 관련된 선택과 행동을 거의 자동적인 반응 속도로 설정을 합니다. 생존 위협에 따른 반사 반응을 앞지르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뇌의 변화 가능성 혹은 유동성을 가리켜서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혹은 뇌 가소성이라고도 하고요. 직장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그냥 눕고 싶고 쉬고 싶고 그렇잖아요. 하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들어와서 먼저 씻고 정리할 거 하고 과제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쉬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이 처음에는 괴로울 수 있죠. 아, 쉬고 싶은데 이걸 해야 되네 하면서 짜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먼저 씻고 정리하고 과제 먼저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요,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이 행동을 별 저항 없이 해냅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환경과 조건이죠. 일하고 들어왔으니까 피곤한데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특히 도박 중독에 빠졌다가 회복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기꺼이 다른 선택을 하고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다른 습관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회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 뇌에게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반복시키는 거죠. 우리의 뇌 구조의 변화를 위한, 회복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원리, 꿀팁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본능을 이기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반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결심, 의지, 결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이 중요합니다. 뭔가 마음에 좋다고 알려진 그 무엇이라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래야 뭐가 우리의 뇌에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행동을 해야 뇌의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뇌는 그 신호를 장기 저장고에 보관할 것인지 아니면 자주 꺼내 쓸 수 있는 단기 저장고에 보관할 것인지 주의 깊게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행동을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뇌는 이 행동은 매우 자주 쓸 것 같으니까 가까운 저장고에 저장을 해두고 바로바로 꺼내 써야 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습관화가 되면요. 거의 고민 없이 의식 없이 바로바로 이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회복이란 이런 건강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을 위한 두 번째 꿀팁 원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알지만 그게 잘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잘 느껴지지도 않고 와닿지도 않는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꿀팁입니다. 정답은요. 바로 그냥 해. 입니다. 요즘 쇼폼 영상으로 이런 밈이 많이 떠돌아다니거든요. 운동선수 김연아도 나오고 배우 유해진도 나오고 개그맨 박명수도 나오고 유명인들이 나와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냐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해. 그냥 하는 거야.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이유, 느낌 이런 것 묻고 따지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시면 그때부터 뇌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와닿지 않아도 느낌이 없어도 때론 이거 왜 하는 거지? 이유를 몰라도 좋다고 배운 것 그냥 해보세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하세요. 그냥 더 하십시오. 그렇게 반복적으로 쌓이면 뇌가 여러분에게 답변을 해줍니다. 시작할 때는 몰랐던 그 이유, 그 느낌, 그 필요성을 나중에 이해하고 통찰하는 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상담이든 병원 진료든 단도박 모임이든 지금은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그냥 한번 해보세요. 일기를 쓰든 운동을 하든 어떤 습관을 지금 들이는데 힘들더라도 그냥 한번 해보세요. 조심스럽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투박하게 각색해서 해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본성이 조금 나쁜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예 나쁜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조금 나빴던 면이 강한 시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춘기 시절에 그랬다고 생각하는데요. 방황이라면 방황이고 사실 비행이라면 비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했고 제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타인의 권한에 침범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게 됐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것이 제게 변화의 계기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웃기게 들릴 수는 있지만 소위 지옥 가는 게 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내면에는 뭐 착한 마음, 진실한 마음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착해 보이는 사람의 행동을 좀 따라하고 내 안에 우러나오는 것은 없지만 연기라도 해서 흉내라도 내서 착한 행동을 따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이중적이다, 가식적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어쨌든 긴 시간 이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제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착한 행동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 비교했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의 제 자신과 비교했을 때 지금이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안에 본심, 동기 그런 것들은 착하지 않은 부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그 행동성에 진심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런 반복된 행동들이 과거의 나쁜 행동 습관보다 제게 더 익숙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화내고 어쩔 수 없이 내 욕구를 분출했지만 지금은 과거에 비해 그런 감정들을 충동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조절해서 표현하는 것이 저한테 좀 더 편하고 익숙한 상태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기로 시작했을 때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걸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약간 변한 내 모습이
그 당시의 나보다는 저에게 조금 더 만족스러울 뿐입니다. 누군가는 꼭 진심이 있어야만 누군가에게 칭찬할 수 있고 또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진심이 없더라도 고맙다, 멋지다, 사랑한다 말로 표현을 해보세요. 그리고 반복을 해보십시오. 하기 전에는 진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면 그 반복된 행동 속에서 그 말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고 그 말에 대한 진정성이 함께 자라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죠. 장벽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장 이유나 기분이나 감정, 진정성 이런 것에 매달리기보다는 그냥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하루 더 하시고요. 그 다음 날도 하루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회복의 열쇠가 되리라 믿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치유 공간 여백의 여백지기였습니다.